2017년 2월 1일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RBCTV 공인중개사 최초 방송국. 네.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낭비, 현재를 낭비하는 것이다. 존 메머슨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2017년 새해가 밝고 한 달이 지난 후에 또 설이 지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계획 세운 것을 약진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또 존 메이슨의 말을 한번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강준혁 부소장님 모시고 경매 2016년 경매 시장 분석하고 2017년 경매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나오셨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국에 이렇게 오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어요. 예, 너무 아담하고 좋은데요. 저희가 모시려고 네. 많이 애썼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버티기를 오래 하셨어요. 네. 뭐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예. 네. 강준혁 교수님의 독특한 그 활약을 네네. 직접 경험하고 함께 느껴보고 싶은데 네. 기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사 강준혁 부소장님 프로필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지지옥션 교육원 부원장님이시고 부원장님. 대한부동산학회 미래창조위원,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 경매교육 출강하시고 한국생산성 본부 부동산 실전 경매 위촉 교수님으로.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RBCTV 경매 전문위원이시고. 네, 최근에 그거는 이제 발탁이 돼서. 축하드립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2016년 경매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일단. 네, 2016년 경매 시장, 경매 물건이 워낙에 이제 가뭄이었다. 일단은. 네. 물건이 워낙에 적었고요. 그러네요. 향후, 한 7, 8년 동안 가장 적었던 매물이 아마 경매 시장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연도에 지정해서 이제 보통 저희가 특정할 수 있는 그 특색들이 좀 있는데, 2016년도는 워낙에 이제 물건들이 적었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우량한 물건을 찾아내거나 또는 이제 우량한 물건에 대한 발굴이 쉽지 않았고요. 워낙에 이제 나온 물건들도 적었기 때문에 경쟁률도 어떻게 보면 상당 높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 2016년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16년도 그 법원 통계를 조금 보시면 법원 중에 제가 이제 요거는 그 낙찰가율이 약 한 80%를 상회하는 법원을 위주로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왔는데요. 네. 보시면 거의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지방법원하고 그 다음에 안양지원, 충청 그 지방법원, 그 다음에 부산 동부, 울산, 제주지방법원이 이제 80%를 넘는 곳이 한 9곳 정도가 확인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상위 한 80% 이상은 뭐 평균적으로 다 낙찰가율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보실 게 안양지원하고 제주지방법원인데 제주지방법원은 그렇죠. 제주지방법원은 이제 서울보다도 이제 평균적으로 더 높은 매각가율을 보여주고 있었죠. 가장 2, 3년 동안 핫한 곳이 어쨌든 제주지방법원이었고요. 그동안 뭐 저한테도 이제 의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제주 쪽에 이제 토지라든가 목적성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주거나 또는 이제 사업 목적성으로 찾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 작년까지는 좀 거품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오신 분들한테 이제 투자를 조금 시간을 미루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좀 시간을 미루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 중국과의 이제 대외 관계가 좋아지지 않다 보니까 실적으로 이제 바로 어떤 그 안 좋은 기운이 벌써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미 이제 관광객이라든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해지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걸로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한동안은 뭐 거의 제주 같은 경우에는 묻지마 투자가 거의 선행할 정도로 보통 이제 저희가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들이 나오면 일반 지방들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낙찰가율이 워낙에 뭐 성등하게 높고 뭐 간혹
200%를 넘어가는 물건들도 있었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 맹지라는, 그러니까 개발이 전혀 안 되거나 또는 이제 실제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어도 어떤 수익이 날 수 없는 토지들이 있는 경우에 일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낙찰가율이 한 50%, 뭐 60% 정도라고 하더라도 제주는 뭐 그런 땅들도 한 130%에서 150%까지 낙찰가율이 나올 정도로 예, 아주 높게 예, 묻지마 투자의 성향을 가지고 움직였던 곳이라서 아마 지금의 분위기로는 아마 계속 이런 분위기가 간다 그러면 일반 투자, 그러니까 뭐 그걸 기존의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했던 사업성을 진행했던 투자가 아닌 그냥 일반 투자, 그러니까 투기성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아마 조금 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수요층들이 뒷받침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예, 2016년도에는 어쨌든 뭐 15년, 16년을 오면서 엄청난 예, 투자의 열풍을 가져왔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제주 지방법원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뭐 매물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라든가 이제 나오는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매각가율이 상당히 높았고 경쟁률도 뭐 거의 5에서 한 6분 정도의 경쟁률로 예, 상당히 높게 낙찰가율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살펴보시면서 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 앞으로 이제 저희 방송을 네. 이 경매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네. 경매 메리트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 중에서 네. 경매 쪽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네. 참고가 되고 네. 유익한 기본적인 네. 내용들을 조금씩 터치해 주시죠. 네네. 네. 지금 이제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든지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경매 시장에 들어가서 아무 곳이나 이제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경매 시장에 이제 들어가서서 경매 시장을 보실 때는 매입 가능한 곳들은 어떤 곳들이냐. 그동안 어떤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가 과열 증상으로 많이 이루어졌던 곳들이 나중에 수요가 끊어지면서 그 지지를 못하고 있는 투자자들에 대한 물건들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로 아까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제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그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한 3년 후 정도면 아마 경매 물건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제주도를 이제 뭐 어떤 목적성에 의해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한 2, 3년 후에 경매 투자를 목적성으로 해서 제주도를 한번 경향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럼 지금부터 공부를 해도 그렇죠. 거네요. 예, 제주도는 지금 당장 뭐 들어가시기보다는 때를 기다리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물론 뭐 제주도의 계속적인 전망은 이제 부동산 전망은 따로 더 봐야 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경매 부분에서만 팩트로 봤을 때는 한 2, 3년 후에 정도의 어떤 이제 경매 시장 안에서 매입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 그러면은 제주뿐만 아니라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2, 3년 후에가 가장 또 메리트 그렇죠. 있는 어떤 이제 경매 시장이다. 거품이 꺼진 이후에 한 2, 3년 후 정도의 지역은 물건들이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거품이 끼다 보면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투기를 목적으로 한 투자자들도 같이 섞여 있고 그다음에 자금, 그다음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투자자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떤 토지나 부동산의 목적적 경제성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그걸 버텨내지 못하면 끝내는 그렇죠. 예, 자금 구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로 매각 결정을 하게 되고. 진행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네. 네, 계속 말씀해 주시고요.